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이런 고민에 대해 답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착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시청자 여러분이 주셨는데요. 이미 결혼해서 경제력을 너무 안 본 걸 후회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가난해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결혼을 해도 괜찮은 경우, 아닌 경우, 이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이 노력해서 0 이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플러스의 가난과 아무리 노력해도 플러스로 쌓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마이너스의 가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드렸어요. 저는 오늘 플러스의 가난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사실 남녀 입장이 바뀐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고민 상담 의뢰하신 분들도 여성들이고, 또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의 입장에 좀 더 특화되게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할 거야. 이런 경우도 당연히 많죠. 이렇게 결혼을 결심했을 때 따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가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결혼까지 결심하는 게 누구한테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사랑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결혼할 거야, 이거 아니란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장점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은연중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구하고, 이 말은 일단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싹 잊어야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핸디캡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걸 쭉 갖고 있게 되면 상대방한테 뭔가를 자꾸 바라게 돼요. 남의 집 남편들보다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시부모님들도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더 잘해주실걸?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럴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진짜 잘해주니까요. 딱히 무시하거나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어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결혼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뭘 양보하고 결혼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분위기와 남편 되는 사람의 성격, 그런 것들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한 명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인 친구 남편보다 소박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더 잘해줄 거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양보했다고 생각하건 간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원래 잘해줄 만한 사람은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 남편과 가정이 나한테 다른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상황이 좋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가 소홀해지는 게 보이거나 고부 갈등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너무 억울한 순간이 많아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전 상황이나 고민 같은 건 다 컴퓨터 포맷하듯이 지우세요. 그래야 그 상황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웬만하면 직업은 유지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항상 출산을 하면 고비가 생기죠. 육아가 진짜 답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육아 도우미 쓰면 비용이 너무 나가니까 월급 받아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워킹맘 하기도 힘든데 돈만 많이 나가고, 또 엄마 손길 못 받는 애는 또 나름대로 안쓰럽고,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죠. 남편 수입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내가 애를 키우면서 돈 드는 거 좀 아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실 게 이 기간에 고려해야 될 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것, 경력을 유지하는 일이 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해요. 낮은 수준의 가정경제에서 출발할 때는 경력을 유지하는 일이 특히 더 중요하죠. 제가 결혼 생활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그때 60대, 70대 이런 어머니들도 들으러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어머니들이 저를 붙잡고 엄청 간절하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건 해서 내 손으로 단돈 1,000원이라도 벌어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여자들이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게 당연했던 그 시대 분들도 이렇게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화폐로 바로 환전되지 않는 가치는 인정을 못 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전에는 집안일이나 바깥일의 경계도 애매했고요. 물물교환이나 노동교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들과 바깥에서 남편들이 하는 일에 뚜렷하게 경계가 없었어요. 가치의 우열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진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치가 변하게 된 대표적인 일이 바로 가사노동, 육아 이런 거죠. 이걸 외주를 줘서 가름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도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힘들긴 진짜 힘들죠. 이런 갭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많이 메꿔져요. 근데 경제적으로 빠듯하면 표면으로 드러날 상황이 자꾸만 생기죠.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성 본인이 자아가 좀 큰 상황일수록 갈등도 자주 생겨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아이 키우는 몇 년간 진짜 힘든 기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만 지나면 다들 그때 그만두지 않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여성 임금 수준이 남성 대비 낮다고 해도요. 외벌이와 맞벌이는 달라요. 함께 벌어서 빨리 일어서야죠. 세 번째는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티끌 모아 티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테크를 아예 안 하고 손 놓으시면 안 돼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다는 옛날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서 모아도 돈이 새는 구멍이 너무 커서 절대 돈을 못 모으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만 아니면 진짜 가능해요. 어차피 열심히 벌어서 모아봤자 집값 다 올라서 집 살 가능성도 없고 버는 대로 다 쓰고 살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는 가죠. 아무리 부자라도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는데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부자랑 뭐 그렇게 사는 게 다르겠어요.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게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냐면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이 있으면 다시 기회가 생겨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위기가 한 번만 와도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전 그게 제일 큰 차이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넘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쌓아놔야 행복한 결혼 생활도 유지되죠. 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계산을 싫어하고 금융 지식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도 가정경제 흐름을 장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그런 걸 더 잘해서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돈이 얼마나 생기고 어디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해요. 요즘은 독립재산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수입을 관리하고 생활비 각출을 하시는 그런 가정도 많은데요. 이게 우리 정서상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썼으면 좋겠어. 그게 내 가치관이야. 이러시면 어쩔 수 없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돈이 모이질 않고 자금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독립재산제는 사업을 크게 해서 들고 나는 자금 경계가 애매한 사람들 아니면 각자 수입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니까 통장을 합쳐서 관리하는 거 그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면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경제력보다는 사람과 사람됨을 택하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한테 힘이 됩니다. 글쓰기와 자아성장에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놀러오세요. 행복하게 성장하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아래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기다릴게요.